25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와 그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 뭐 피상속인이 안 냈으면은 대신 그 받는 상속 재산을 한도로 과세를 하죠. 아무튼 1번은 맞는 거고요. 조문이 다 있습니다. 2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아니고 여기서는 각자가 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각자가. 요런 거는 좀 깜빡 속기 쉽죠. 네. 3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정, 국내 영업소는 원천징수 속세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지점 설치하고 혹은 영업소 설치하고 영업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해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내국 법인이 해외 외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건 해외에서 어떤 기관이 그 뭐 은행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법인에게 이자를 줄 때는 그때는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 해외까지 힘이 닿지 않으니까.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하란 대로 규정을 다 지켜가면서 장사하고 영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아까 2번이 틀렸죠. 아까 각자라고 했습니다. 4번도 맞겠네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연대 납세 의무 지겠죠. 네. 보통 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이 경우에만 특이하게 각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 연대가 아닙니다. 깜빡 속기 쉽죠. 이런 거는 좀 은근슬쩍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납세 의무 제2조 앞에 2조에 보면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정 국내 영업소 이렇게 해서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항상 받는 걸 한도로 내야죠. 네. 상속받지도 그 상속받은 재산을 넘어서서 그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죠. 네. 항상 그런 것들을 한도로, 내가 받는 걸 한도로 세금을 내는 거지, 대신 내고 하는 거지, 부담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겠죠. 과세하는 경우에 상속인 납세 의무를 지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조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근차근 찾아보면은 네. 조문이 다 있어요. 네. 원천 징수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승되지 아닌 소득이자는 납세 의무를 지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있어서는 각자를 납세 의무자로 진다. 여기 연대라는 말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슬쩍 연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보통 다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니까 이렇게 이것도 슬쩍 바꿔서 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참 잘 찾아서 잘 내셨죠? 26번 세액공제 적절하지 않은 거. 수시부가 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만 공제한다. 수시부가 할 때는 그렇게 하죠. 맞고요.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합계이기 이게 초과하면은 네, 그럼 그냥 없는 것으로 보죠. 초과했으니까 뭐 반대로 나라에서 뭘 환급해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3번 분리과세 어쩌고 저쩌고 분리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1번 2번 3번 다 맞고,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 대상 가지고 서로 자기 거로 이렇게 우기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중으로 속하는 거죠.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그 건강보험도 예를 들면 부모님은 직장이 없으셔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집에만 계신데, 그러면 이제 저기 지역가입자죠. 근데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직 출가를 둘 다 안 했어요. 자식 둘 다. 그랬는데 자식이 둘 다 직장에 다녀요. 근데 성인이 된 자식 둘이.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둘은 지역 가입자가 아니고 직장 가입자잖아요. 각자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서 이제 사대보험료 납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그랬을 때 그 두 자녀가 이제 자기 부모님을 이제 자기 그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큰아들에 들어갈 거냐 작은아들에 들어갈 거냐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세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인적공제 대상을 어느 하나 자녀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부모님을 다 인적공제 받고 둘째 아들도 부모님을 다 인적공제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상자가 어떤 2명 이상의 어떤 거기에 이렇게 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니, 뭐 먼저 신고한 그냥 뭐 선착순으로 할 거니 이렇게 했을 때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이 틀렸죠. 26번
이 54조에 있고요. 종합소득공제에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이렇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1항에 있죠. 그 다음에 3항으로 내려가 보면 수시부가 결정에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거주자 본인 것만 공제한다는 거. 수시부가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규정 그대로 다 낸 거고, 그 다음 추가공제, 인적공제 합계액이 네, 인당 150만원 뭐 이렇게 있죠. 그 추가공제 뭐 70세 이상 100만원, 그 다음 뭐 장애인 있는 경우 2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추가공제 붙죠.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그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쵸? 이걸 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그럼 인적공제액이 뭐 추가된 그 합계액이 초과되면은 뭐 그 차익만큼을 나라에서 돈을 주나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추가공제에 대한 내용. 그다음 기본공제에 보면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아까 첫째 아들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고 둘째 아들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죠.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내 아들, 딸들이죠. 네. 그러니까 첫째 자식, 둘째 자식 그때 어떻게 할 거니? 그게 이제 4대 보험도 그렇게 되고 세금에서도 소득세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어떤 건데? 그럼 이제 시행령으로 가야겠죠. 그럼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를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이 항에 보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이렇게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둘 다 이중으로 해줄 수는 없고, 그럴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지금 여기 배우자 문제 나왔죠 지금?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에게 하여 신고 적은 경우에 이게 배우자가 아니구나. 거주자가 어떤 거주자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공제대상 그냥 배우자로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무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서 결혼한 배우자는 촌수가 영촌이고 무촌이고 대신 또 이혼하고 헤어지면은 그냥 생판 남남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 그래서 배우자는 무촌이라는 거. 그래서 가까운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그냥 먼저 신고했다고 선착순으로 땡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있습니다. 27번 소득세법상 조세관함 적용할 때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니? 감면 먼저 적용하죠. 그 다음에 그 2월 공제 안 되는 거, 그 다음 2월 공제 되는 거,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감면되는 거 이게 첫 바죠. 1등. 그 다음에 2월 공제 인정되지 않는 거 이게 2등. 그 다음에 2월 공제 되는 거 중에 이전 기관에서 그 2월 된 거, 그 2월 된 것부터 먼저 저기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과세 기간 중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가나 다라가 답입니다. 가나 다라 1번이 답이겠네요. 27번 이건 그냥 조문 문제고 그냥 이건 외워야 됩니다. 뭐 소득세법상 조세관함 적용할 때 감면과 세액공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중으로 있을 때, 둘 다 있을 때 감면 먼저 적용한다. 1번 가나 다라 순서대로죠. 그 다음에 2월 공제 인정되지 않는 거 세액공제 먼저 하고, 그 다음 세액공제액 중에 그러니까 감면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 중에서도 2월 공제가 안 되는 거 첫 봐.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중에서 과세기간에 2월 된 거, 네, 그거 먼저 해주고, 둘 다 2월 공제가 인정되는 거죠. 인정공제 세액공제 중에 과세기간에서 넘어온 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가나 다라 순서대로 한다는 거. 조문 보면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그래가지고 적용순위 세액 감면과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할 거니? 이중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랬을 때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 법에서 다 정해놨어요. 감면, 2월 공제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그 다음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근데 그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중에 해당 기간과 2월 된 게 있다. 전 기간에서 2월 된 게 있다. 그러면 전 기간 먼저 2월 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2월 공제가 인정되는 거 안에서. 그래서 그냥 법령 순서대로 문제 낸 겁니다. 28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퇴직소득이 이렇게 해서 현재 연금계좌 있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기죠.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입금됐으면은 이제 바로 그냥 내가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연계해서 한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수령하기 전까지는 그 원천 징수를 안 하죠. 네, 아직 발생이 안 했다고 봐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그 연금에 이제 수령을 할 때 그때 이제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 징수를 하죠. 세금 왜 안 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게 틀렸어.